있었어. 자꾸 졸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놔줬어. 거울처럼. 그 뭐라 타임랩스라고 하나? 그걸 찍는 거지. 수업할 때. 여기다 진짜 이렇게 찍었다니까? 그럼 애들이 너무 웃긴 게 이제 뭐 물론 이게 조금 내용이 얼어지면 졸리잖아. 그럼 학교 다니면 더 졸리잖아. 그럼 여기 앞에서 계속 졸아 이렇게. 내가 그래서 야 이걸 보고도 조냐? 이랬더니 졸더라고. 너네도 찍어봐? 찍어봐? 아니 사람 이걸 하는데도 졸겠어? 이렇게 두고 그래 이렇게 두고 하는데도 존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존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조는 게 이렇게 하는데도 존다고? 또 졸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했다고. 너 자꾸 이러면 이거 다 인스타에 박제해버린다 다 이렇게 조는 거. 나는 모자이크 그런 거 없어. 신고해 그딴 거 없어. 난 다 인스타에 박제해버릴 거야 다. 자 뭐야 이거 7개 숫자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자 그러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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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는 1이 온대. 케이스를 나눠줘. 맨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얼마가 오면 3이 오지 않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맨 뒤에 3이 안 오고 누가 오면 돼? 1이 오는 경우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니까. 1이 오고 맨 뒷자리에 2가 오는 경우 요거 나눠서 풀면 되겠네. 맞지? 그럼 1, 2개 없앴으니까 5개를 배치할 건데 2의 순서랑 3의 순서를 없애주면 될 거고 1, 2니까 요렇게 없앨 거니까 5개를 똑같이 배치를 할 건데 그럼 3개 요것만 없애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30이지 합치면 이렇게. 오케이? 아니 봐봐 1하고 2 없앴잖아. 1, 2, 3, 3, 3 이렇게 됐잖아. 이 3개의 순서만 없애면 된다고. 이거 물어본 거지 지금. 예지 2번. 에이 쉽다 쉽다. 누가 이렇게 한숨을 너왜 힘들어?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아니 하루는 이렇게 해야지. 자 요것도 똑같잖아. 6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그럼 맨 앞이 누가 올 수도 있어. 맨 앞이 1이 올 수도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어. 봐봐 이 수업들을 기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너 생각해봐. 너 지금 너 1시 반에 잤지? 국어학원 9시 시작이잖아. 너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집에서? 어 7시 반. 그래 화장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7시 반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너 지금 몇 시간 잔 거야? 1시 반에 잔 거면 이렇게 잔 거잖아. 너 6시간만 자도 안 피곤해? 그래 그니까 이게 수업 들을 준비. 너 몇 시에 잤어 어제? 2시.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8시? 6시가 안 피곤해? 어. 몇 시에 잤어? 너 몇 시에 일어났어? 그래 너 이 정도 자면 안 피곤한가? 8시간 자면? 이거 수험생활을 하고 있잖아. 근데 몇 시간 자야 안 피곤해? 음. 뭐 14시간 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이 그러니까 최소 7시간 30분은 자야 돼? 7시간 30분 얼마 자야 돼? 8시간? 다 키 크겠어. 얼마 자야 돼? 7시간? 자, 이걸 줄일 순 없어. 이걸 줄일 순 없어. 이걸 줄이려고 막 애들이 어떤 걸 하냐면 운동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 못 줄여. 이걸 줄이려면 난 지금 평균 수면 시간이 거의 3, 4시간이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나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너네처럼 앉아서 계속 무언가를, 나는 이제 앉아서 나도 문제를 풀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그게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졸리더라도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조금 더 맑은 정신에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나는 잠을 잘 못 자. 근데 이건 난 포기한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수험 생활이었어. 그럼 나는 이거 억지로 채우려고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네 뭐 약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부하는데. 얼마나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너네 그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 내가 좀 놀랬던 건 내가 공부를 좀 쉬다가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다시 공부를 할 때 내가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때는 그런 말이 없어. 순공 시간 이런 말이 없었어. 그래서 그걸 쟀는데 나는 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핸드폰을 잰 게 아니고 이 스탑워치를 사가지고 이 색상용 요게 있어요. 요걸 해서 쟀는데 몇 분이야? 너가 딱 평균적으로 집중 시작했어. 몇 분 동안 집중할 수 있어? 응.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폰을 보는 거 집중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얼마까지 이을 수 있냐고. 평균. 알아? 재본 적 있어? 없어? 얼마야? 몇 분이야? 어. 그러니까 평균 대충. 싫어하는 과목 할 때는. 어. 50분? 아니야. 너 다시 재야 돼. 왜냐하면 50분이 진짜 길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걸 하면서 잡생각이 안 들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최소 시간을 얘기해. 내가 처음에 내 기억나.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쟀을 때 15분이 안 나왔어. 15분이 안 나왔어. 뭐 이런 거잖아. 10분,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 컨디션 좋건 나쁘건 그냥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15분 공부하잖아? 그러면 뭐 15분 공부하다가 딴 생각 들어. 그럼 이러면 껐어.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평균 15분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늘리려고 노력해서 1차적인 목표가 몇 분이었냐면 50분이야. 50분이었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50분을 늘렸을까? 그래,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 그래서 이것까지 늘리는 걸로 했어. 그래서 내가 45분, 50분까지는 맞춰놨거든. 그래서 나는 공부를 길게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루에 막 시험 기간이고 하면 1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끊어서 했냐면 이게 사실 50분 잘 못 맞췄어. 평균 한 45분 정도 나오더라고. 40분, 45분. 근데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40분 이렇게 나와서 10시간 공부를 해야 돼, 오늘. 그럼 이렇게 끊었어. 40분, 20분. 40분, 20분. 근데 왜 20분을 끊느냐면 그냥 편히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이렇게 해야 시간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나는 저런 거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귀찮잖아. 언제 10분씩 땡겨.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10타임 공부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15분이야. 그럼 늘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한 번에 늘리기 어렵단 말이야. 그럼 15분 하고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타임을 늘려나가는 게 난 좀 더 나은 것 같아. 물론 근데 늘리긴 해야 되겠지. 근데 뭐 이럴 거 시험이 막 몇 시간씩 보잖아. 시험은 특수한 환경이잖아. 그럼 그때 쏟아낼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평소에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 저거를 최대한 지금 사실 얼마 나올지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 짧게 나오겠지. 이때는 내가 이걸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러고는 안 쟀어. 이렇게 타임을 재서 많이 공부할 땐 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하루에 요즘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남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문화가 생겼잖아. 그 인스타에 그 뭐 순공 시간 올리고 개질 그거 찍을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뭐 타임레스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뭔지 알지? 거기 막 자기 하루 15시간 공부했다 14시간 공부했다 개 지랄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 진짜 하루에 8시간만 집중하면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다. 그 8시간 집중이 밀도가 엄청 크겠지. 고시하는 사람들도 고시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 너네 수능이 아니고 고시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루는 할 수 있겠지. 이걸 평균으로 한다 못해. 그 사람들의 맥스도 거의 10시간일 거야. 거의 10시간일 거야. 근데 나는 집중하는 시간보다 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봐봐. 내가 집중이 안 돼. 지금 같은 상황 말고 공부를 하다 집중이 안 돼. 이제 내 경험을 빗대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들으니까 너네한테 명분이 좀 생기더라고. 내가 했던 게 틀렸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좀 졸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약간 피곤하고 집중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 타임을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못하면 그때 좀 손이 바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봐봐, 내 머리는 뭐야? 몸은 있잖아. 내 몸은 머리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손이 바쁜 공부. 뭐 있어? 너 기준에서 손이 바쁜 공부 뭐야? 내 기준에서 그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수학이었거든? 근데 단어를 나는 그렇게 쓰면서 외우면,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 잘 외워져. 쓰면서 말하면서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수학을 많이 공부했어. 왜냐면 독서실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 수학이랑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랑 내가 좀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게 과학 문제들 있지. 특히 물리 같은 과목들. 이런 것들을 했어. 근데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과목들이냐면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개념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수학에서도 그런 공부가 있고 문제풀이 공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집중을 할 때는 이걸 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그걸 텍스트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방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근데 좀 졸리다고 하면 산책도 한번 하고, 좀 내가 대학교 때는 항상 시험 기간 때 공부할 때 힘든 거야 되게. 이게 계속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 뭐 산책 많이 하고 약간 정식계로 신 거 많이 마셨어. 레모네이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놓고 그런 거 많이 먹고 막 속 쓰린데 그냥 막 때려 마시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한번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면 환기가 좀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공부? 나는 특히 수험생한테 불가능해. 14시간 하면 내 하루 종일 자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밀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그 고시 보는 사람들이 너네보다 해야 될 양이 월등히 많을 거 아니야. 물론 다른 종류의 시험이긴 해. 내가 고시를 본 적은 없지만 보통 고시라고 하는 게 뭐 8가지인가 있어.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을 암기할 부분이 되게 많겠지. 뭐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암기할 양이 엄청 방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 근데 물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어서 계속 준비한다고 해서 나의 사고력이 늘진 않아. 늘진 않지만 적정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나는 근데 그 적정 단계가 남들 1등급이라고 하잖아. 아니야. 너네 살면서 4% 안에 드는 거 되게 힘든 일이야. 너네 살면서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적이 있어? 이거 되게 힘들잖아.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나는 그 한계치가 2등급인 것 같아.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 넘어가 1등급에서 만점 넘어가는 이거는 사실 재능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다? 아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개 중에 내가 수학 강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습으로 커버가 가능한 과목이 수학이야. 그나마 진짜. 너 생각해봐. 너가 1년을 공부하는데 너의 독해력이 평생 20년 동안, 뭐 20년을 얘기했죠. 그렇죠. 20년 동안 사고력이 늘지 않았다고 1년 공부한다고 늘 수 있겠지. 근데 그 한계치가 1등급인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뭐도 중요하냐면 생각하는 속도도 있잖아. 생각하는 속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러더라고. 공부가 재능이야라고 하면 뭔가 너네 기회를 빼앗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너네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너 키 몇이야? 키 크지? 키 크잖아? 키 크는 거 재능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생각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얼굴이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쁜 사람이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은 유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 물론 내가 가꾼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되게 대단하게 보면서 공부에 대한 유전이 없는 건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잖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일단 개소리를 하잖아. 이 과학적으로 너네가 진짜 이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게 난 이런 얘기할 때 좀 꼴받아. 이게 의사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다. 재능에 대한 얘기를 자꾸 안 하는 거야. 너한테 100m 달리기를 몇 초 동안 못 뛴다고 뭐라 안 하잖아. 아무도. 공부가 운동보다 재능의 영역이 더 커. 심지어 내가 놀랬던 건 뭐 항목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 거기에 뭐 운동, 게임, 그리고 뭐 언어 습득, 그리고 뭐 체육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항목별로 오히려 게임이 유전이 제일 적어. 근데 그 유전이 적다는 게 이런 거야. 공부가 99% 재능 1% 유전. 그러면 게임은 96% 재능 4% 뭐야 노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우선은 이쪽이잖아 이쪽. 그러니까 요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 내가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난 재능이 있어. 뭐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 아니 어떡할 거야? 내가 재능이 없어. 아 그럼 내 머리를 깨 부셔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가 없잖아. 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노력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말 내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 집중을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있잖아. 그냥 나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시행착오를 얘기해 주는 게, 재능의 영역이 다 달라. 나는 보통 어떤 집단에 가서 내 성향인 것 같아. 100명 있다라고 하면 뭐 100명 중에 나는 1등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한 4% 안에 보통 들게끔 4에서 10% 안에 들게끔만 딱 하더라고. 난 딱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더라. 이거보다 더 빡세게는 안 해. 놀아야 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 대학교를 가면 나랑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있잖아. 근데 그때도 이 안에 들었고, 내가 이제 4학년 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학생을 뽑았어. 교육인데. 그럼 그때 이제 뭐 그때도 한 100명 50명 모였는데, 뭐 학교 되게 많았단 말이야.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뭐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이렇게 다 주요 학교들에서 뽑았어. 거기서 50명인데 그때도 등수가 요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 난 놀아야 돼서 못 하겠더라고. 나의 재능의 영역이 한계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나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그랬잖아. 재능 있다고 느낀 게, 나는 내 점수를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알았어. 한 만큼 나와. 근데 난 몰랐거든. 다 한 만큼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통 공부가 좀 힘든 친구들이 보면 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 여기서 더 잘 있는 사람 한 거보다 더 잘 나오는 사람이겠지. 근데 뭐 이거는 시험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더 빨리 캐치하는 사람의 능력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이다정이야. 여자 선생님이 있거든. 이다정이 머리가 좋은데, 이다정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다정이 진짜 머리가 좋아. 암기력이 개 좋아. 까먹질 않아.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 안 외우고 다니잖아. 근데 예전에는 휴대폰 번호를 막 사람들이 외웠단 말이야. 그럼 휴대폰 번호 만약에 너 전화를 까먹었어. 그럼 얘한테 전화해서 얘 번호를 물어봐.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암기 좋은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다정 체력이 개 약해. 하루 공부하면 하루 아파. 일주일에 하루는 아파. 진짜로 하루는 아프다니까. 그래서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못해. 근데 내가 이다정보다 머리가 안 좋은데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체력적인 부분이 더 나았던 거지.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 근데 거의 없어. 나 애들 많이 가르쳤잖아. 내 애들 가르치면서 머리 좋은 애 진짜로 본 애가 2명? 2명밖에 없어. 근데 그 2명이 웃긴 게 뭔 줄 알아? 둘 다 대학을 잘 못 갔어. 왜 못 갔게? 존나 게을러. 내가 머리 좋다는 걸 알아. 머리가 좋다는 걸 알아서 나 요 정도까지 하면 90점 받을 수 있네? 딱 그 정도만 해. 근데 그 시험에서 실수를 해버리잖아? 그럼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지능 순으로 봤을 때는, 근데 초등학교 때 IQ를 쟀으니까 그 IQ가 높게 나왔었어. 초등학교 때 IQ 쟀을 때. 그러고 나서, 근데 초등학교 때 쟤는 IQ가 얼마나 심히 써 있어. 기관에서 재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재는 거니까 아마도 평균일 거야. 평균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약간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육각형이 있다고 하면 가장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내 머리를 낮추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난 불안했었어. 체력은 좋으니까 또 했던 거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애들도 많았겠지. 근데 그 친구들이 나보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다정처럼 그런 사람들은 체력이 안 좋아. 그리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다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야. 확실히 주변에 머리 똑똑한 사람 있어? 내 주변에 친구 중에 머리 똑똑한 애는 지금 인테리어 해. 근데 걔한테 맨날 그랬어. 야, 넌 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근데 걔는 공부를 안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좀 돈을 벌기 급급한 환경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이런 친구란 말이야. 근데 걔가 가끔 학교에 가끔씩 나와. 이게 뭐야, 자꾸 막 선생님이 빠져서 이게 학교를 나오긴 하지만 맨날 자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수업을 들을 때가 있어.
그런 애들 있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별로 이 학업과 관련 없이 걔는 밤새 알바하다가 학교 와서 자고 중간에 이제 밥 먹고 깨서 5교시 때 이렇게 듣는 거야 수업을. 그럼 걔가 이제 질문하는 걸 내가 듣잖아? 그럼 걔도 오랜만에 들어서 근데 선생님 저거 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심심하면.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어. 그러니까 진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걔가 머리가 되게 좋아 실제로. 내가 걔가 원래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그런 거 했었거든.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들. 나 걔 CCTV도 맡기고 그러는데 내가 맨날 걔한테 넌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몸 사서 고생하냐 그랬더니 걔는 그게 좋대. 손으로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인테리어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야. 너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수업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넌 좋은 거 같니? 객관화를 했을 때 안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편인 거 같아? 넌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자 그럼 집에 가서 원래 지능은 모계 유전이야. 엄마한테 엄마 손을 잡고 아빠 탓할 거 없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모계 유전이 99%라고 하더라고. 엄마한테 여쭤봐. 엄마 공부 잘했냐? 엄마 공부 잘하셨냐? 진짜 집에서 물어보지 말고 어, 어. 모계 유전이 강하대. 그러니까 위안 삼을 땐 있어야 될 거야. 탓할 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탓이 내 스스로면 너무 자괴감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엄마 때문이야. 마음은 편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대상을 허수아비라고 만들어 두는 거라고. 그렇다고 엄마를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나의 그 회피를 감정적 회피를 다른 곳에 해놓으면 내 마음은 편해지잖아. 내가 친구들한테 뭐 친구들 가끔 물어봐. 친구들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졸업한 애 만났다 그러잖아.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가 짝남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줬냐면 내가 뭘 알겠어. 고딩들의 연애를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이제 20살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가 고민할 걸 걔한테 넘기라 그랬어.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내 고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힘들잖아. 힘들면 잠깐 넘겨놔. 그렇다고 그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잠깐 넘겨놓으라고. 이해하지 내 말. 재능이 커. 그래서 보통 쌍둥이들 있잖아. 둘 다 공부를 잘해. 둘 다 공부를 진짜 잘해. 한 명이 못하면 보통 한 명도 잘 못해. 뭘 그 안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자, 뭘 구하는 거야? 6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아까랑 똑같지?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자, 너 어머님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된다 너네. 나 갑자기 불안했어. 초등학생 이런 말 꼭 하더라고. 자, 그럼 얘 하나 지웠어. 그럼 몇 개를 배치하는 거야? 5개를 배치하는 건데 누구의 저 새쌍의 순서를 없애주면 되고 얘를 빼고 얘를 지웠어. 그럼 5개인데 1, 2개, 2, 2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둘이 더하는 건 니네가 더해. 자, 얘 이제 3번. 자,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얘네 둘을 그냥 뭐 동그라미로 바꾸자. 그러면 5개를 배치하는 건데 그 다음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왜?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다들? 역시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자, 예제 4번. 그래서 나는 그 막 TV에 나와서 자꾸 그 사람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누구나 1등급 받기 얼마 어려운데. 이렇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자, 봐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A에서 P까지 가는 거 구해. 같은 것이 있는 순으로 구해보자. 총 5가지 경우인데
자, 가로 방향이 3개지. 3개, 2개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얘는 세볼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말고 1개, 1개, 2개, 1개, 3개 곱하기 3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수를 보면 3팩분의 얼마? 2팩이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 곱하기 여기까지 간 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다 세도 되겠지. 자, 봐봐. 다 센다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센다고 치면 만약에 셌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세볼게. 봐봐. 우선 여기까지 오는 걸 셀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럼 얘겠지. 이 계산 얼마? 12개인가? 12개? 맞잖아. 12개. 여기까지 온 게 12개야. 그럼 열로 가는 방법 12가지. 열로 가는 방법 12가지. 열로 가는 방법 12가지. 합치면 24가지. 합치면 36가지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곱하기 12니까 3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도 된다고. 예제 5번. 배분이라고 돼 있는 거. 단어가 좀 마땅치 않더라. 그냥 아무 말이나 써서 어차피 너네 안 읽을 거니까. 좀 시간 좀 줄게. 풀어보세요. 원래 뒤에 더 나가려고 하는데 너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너네 타임랩스 한번 찍어서 봐봐. 내가 보내줄게. 네 표정을. 숙제는 여기까지야. 83까지. 자, 해보자. 나 이거 맞았다. 맞은 것 같아? 아니 왜? 자, 봐봐. 얘 조건을 만족하는 가지수를 쭉 구해보면 되잖아. 그럼 제일 쉬운 거 뭐 있어? 원래 이게 제일 쉽지 않나? 우리 진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게 제일 쉽지 않나? 이게 제일 그래서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뺄라고 한 거지. 똑똑하네.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뭐야? 2,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 4, 1, 1인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아웃돼서 안 되겠네.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하면 4팩이고 누구로 나눠주면 돼? 3팩으로 요만큼의 순서를 없애주면 되는 거고, 4팩이고 2팩이다. 이게 내가 뭘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내신 수업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증명도 다 해주고 하는데, 내가 수능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분류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없앤다는 개념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면 이게 내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센이나 RPM 같은 문제를 풀면 유형이 땅땅땅땅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어야 되는 그런 도구를 연습하는 건데,
수능 문제는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도형 문제 풀면 이런 말 할 거거든.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주변각 체크해. 닮음 체크 이런 걸 시킨단 말이야. 이 확통 문제도 나중에 풀다 보면 아 얘는 마지막에 중복 조합 베이스다. 근데 어차피 중간중간 처리하는 거 중복 조합만 쓰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런 편견을 꼭 갖지 마. 문제 풀 때 같은 거지는 순열 이게 아니라 지금 우선 연습할 건 같은 거지는 순열의 개념이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일부러 한 거야. 근데 너네가 올해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내년에 이렇게 안 하려고.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좀 다른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숙제야. 빨리 지금 풀어.